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G 관련해서 좀 최근 이슈랑 이제 이슈가 많죠. 삼성전 이 기사에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 버라이즌에 8조 원 5G 장비를 공급했는데 버라이즌이 사실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단일 수출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합니다. 5년간 공급하게 됐고 이번 계약으로 미국 5G의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고 미국 시장 진출 20년 만에 거둔 성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잭팟 하나 물어오면은 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기사에도 보면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86개사 네트워크 5G 국내 그러니까 밑에 이 삼성전자와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충분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이거 있었죠. 통신비 지원. 이건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13세 이상에 현금으로 이거 뭐 이런 기사인데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5G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릴 얘기는 5G 섹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제 5G가 아니라 이제 통신 업체들이 많이 집중을 그러니까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통신 서비스 업종의 이익 성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케팅 감소. 왜냐면 5G는 작년인가요? 삼성전자 처음에 이제 글로벌 상용화를 삼성전자가 처음 한 해 만에 하면서 5G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최근에 이제 5G를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볼 것이다. 그리고 5G 가입자는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중저가에도 이제 5G가 탑재가 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B2B 서비스 이건 같이 다 볼게요. 2000년 글로벌 5G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하반기 해외 투자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버라이즌이 나왔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속에 화웨이를 두들겨 패면서 거기에 이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5G 가입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과연 5G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포스팅 된 걸 한번 제가 같이 봤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약 5조 7천억짜리. 그래서 왜 5G랑 클라우드 게임이랑 상관이 있냐?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게임은요 유저가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서버에서 유저가 사용하는 기기로 게임 화면을 전송받아서 게임을 속도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고사양 PC나 게임기가 없어도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한 번만 구매해 놓으면 PC나 다 연동되죠 요즘에. 네. 다만 인터넷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 서비스 이용하기 때문에 5G가 클라우드 게임이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구글에서 2019년 출시한 스테디아로 전세계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소니, 엔비디아, MS 그리고 한국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 위해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스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5G에 대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5G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높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좀 표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어서 이 시각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제 2011년도에 LTE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LTE가 상용화의 실적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1년 뒤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면 이 LTE를 그 시스템을 입히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 구간,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더 큰 시점에서 투자한 비용이 수익이 더 커지는 시점으로 넘어오기까지가 1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로 LTE의 이제 사례를 5G에 적용을 시켜보면 2019년 4월 5G 글로벌 최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반기가 이익 구간으로 변환되는 시점. 이 LTE가
비용 구간보다 이익 구간이 넘어가시는 시점이 상용화 이제 6월에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1년 뒤였는데 이제 4월이니까 1년이 넘었죠.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5G 글로벌 상용화 최초라는 타이틀, 이게 삼성이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네, 통신 3사가 동시에 가입 경쟁 시작했고 당시에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고 뭐 마케팅 중심의 가입자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비스 결합 상품의 역량 강화가 좀 더 집중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뭐 안 터지네 마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은 저도 5G를 쓰는데 뭐 이렇게 불편함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가끔 불편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LTE로 해놓고 하는데 이제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잘 해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기사예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4G랑 5G가 혼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G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가 회의적으로 보는 시장도 존재한다고 해요. 왜냐면 4G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4G랑 5G랑의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있나? 라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정도의 서비스로 고화질보다는 저화질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4G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봤었던 클라우드 게임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5G가 거의 필수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트리밍 자체가 힘든 상황에 와서 렉 걸리면 게임하는데 렉 걸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구독료 수준의 추가적인 매출 발생은 가입자 한 명 가입자 평균, 이 클라우드 게임 얘기거든요. 클라우드 게임인데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인데 한번 더 볼게요. 클라우드 게임 시장 규모가 4,600억에서 28년도에 2023년 3조 원으로 6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게임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변했고 PC나 콘솔, 게임기가 없어도 이제 5G 인프라만 활용해서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왔죠. 그래서 물론 5G가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대표적인 5G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입니다. 봤었던 MS사, 엔비디아, 구글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가 5G 스마트폰 제조사의 다변화 시점이다. 2019년과 20년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5G 스마트폰 유의미한 디바이스였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랑 중국의 5G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저가형도 아까 말씀드렸죠. 중저가형도 5G 스마트폰 출시될 것 같고 그럼에 따라 5G 요금제 가입자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요금제, 높은 단말 가격으로 쉽게 5G 스마트폰 구입을 망설였던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5G에 대한 연결의 의심 저도 있었는데 일단 바꿨습니다. 어차피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저가형 스마트폰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 이 아이폰 시간이 아니구나. 아이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애플도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저가형으로도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5G 기능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5G 요금제는 유입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5G 가입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2000년 5G 투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반기 미국, 일본, 중국 중심의 5G 투자 사이클에 맞물려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장비에 대한 배제, 여기 어디 누가 들어간다? 삼성이 다 독식하면 좋겠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글로벌 투자금액 기준 LTE랑 4G는 전년 대비 20%가 줄어든 반면에 5G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9월 10일부터 사전 예약, 9월 13일이니까 사전 예약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이폰이나 뭐 이런 5G 영상을 오늘 이제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도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 2와 갤럭시 폴드 5G 사전 예약, 5G 얘기가 나오죠. 5G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여러 플립 5G는 뭐 버즈 뭐 이런 뭐 액세서리 패키지도 주고 Z 폴드 2랑 갤럭시 Z 플립 5G 구매 고객은 파손 교체 뭐 1회 한정 보상해주고 방문 서비스도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뭐 이거 다 해준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데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봤던 버라이즌 이야기도 있죠. 버라이즌 5G 공급. 최근에는 사실 종목만 보면은 에이스테크가 가장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5G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에릭슨, 노키아, 버라이즌 물량 수주로 곧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이 잭팟 하나 물어오니까 밑에 있는 86개사 협력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중소 5G 장비 업체들도 이제 9월에서 10월 수주 공시들이 하나하나씩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화웨이랑 끈끈한 관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LG U+지 않습니까? LG U+가 이제 미국에 돌려가기를 했죠. SKT랑 KT한테는 너네들은 깨끗한 회사인데 LG를 언급 안 한 건 LG를 살짝 돌려깐 걸 수도 있다. 보실 수 있는데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왜 도대체가 아니라 LG U+가 과연 화웨이랑 연을 끊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일단 LG U+는 LTE 기지국 장비 공급 사업자로 2013년도에요. 이제 화웨이를 선정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나가기로 했는데 이때 당시 CEO였던 이상철 씨가 계세요. 전 부회장. 주도하에 LG U+는 국내 통신 기업 사상 처음으로 화웨이 제품을 적용했습니다. LG U+에서 이상철 아저씨가.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상철 이 부회장님께서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디 갔냐면요. 화웨이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이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 제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이 뭐 여러 국가들의 정보를 빼간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의 정보 유출 가능성과 도청을 가능케 한 이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백도어에 대한 이제 논란이 거센데 이 기기에 동작하는 악성 코드의 일종이거든요. 이 백도어가. 그래서 이 백도어를 통해서 정보 유출하고 그 랜섬웨어 등의 악성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계속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런 이슈로 두들겨 패는 것도 맞고 중국이 마음에 안 들고 중국이 크면은 미국 입장에서 짜증나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뭐 백도어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영국 이어서 독일도 화웨이의 5G 관련 장비 구매를 재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네, 독일이 사실 독일이요, 여러분들. 화웨이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약 30% 정도가 독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까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파이 그러니까 그 정보 빼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2003년도부터 시스코가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인도 정부도 화웨이가 해킹한 것 같아요. 프랑스도 화웨이가 아프리카 연합의 주요문서를 유출했다고 보도했고 16년에는 화웨이가 제작한 스마트폰 일부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판매를 됐는데 화웨이는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꼬리 자르기죠. 2019년도 폴란드 정보국이 화웨이 판매 담당 부장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는데 화웨이는 이 회원을 꼬리 잘라버렸어요. 또 폴란드 사건은 이런 사건이 독일이 화웨이 5G 장비를 보류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아요. 이게 정보들이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뭐 미국 인사관리국 해킹, 한국 농협 해킹, 인터파크 정보 유출, 이란 원자력 발전소 해킹 하면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은 해마다 데이터 유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데이터 유출 사고 중 특정 국가가 배후로 지목된 사건이 12%를 차지한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물론 이 LG U 플러스도 눈치를 보겠죠. 중국의 뭐 그런 걸. 근데 뭐 당장은 뭐 그게 사실 화웨이가 끊겨도 뭐 그 이 이슈 자체가 LT로 LG U 플러스가 화웨이랑 이제 시작을 할 때도 충분히 제기되었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LG의 공식 그겁니다. 공식 이제 뭐라 그러죠?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는 다 대비가 돼 있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를 두들겨 팼을 때 LG가 피를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에 LG는 괜찮아, 우리 다 그런 거 있어. 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네, 대여가 온다. IT 뭐 신제품 모두 4분기 신제품 다 5G예요, 결국. 5G 얘기가 나온 기사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뭐 넷플릭스법, 뭐 갤럭시 5G, 그 요금 인가제, 그리고 통신비 지원, 버라이즌의 뭐 삼성의 8조짜리 잭팟, 이런 이슈로 봤을 때 5G에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대 하고, LTE가 상용화되고 1년 뒤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선반영이 되었고, 5G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공식 상용화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 기간이 남았고, 하반기에 미국, 일본을 뭐 선두로 중저가형 5G 이슈가 계속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는 꾸준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미래차에 이 5G 기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뭐 잭팟이 터져서 밑에 뭐 중형사, 중소기업의 5G 부품 장비사들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약간 좀 지역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준비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반도체 뭐 등등 5G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핸드폰의 부품 출시와 핸드폰의 신규 출시와 맞물려서 이 5G가 아직도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업황 부분은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업황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